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노후에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곁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내 마지막 순간 누구와 함께할까?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남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너무 쉽게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 줄어들고 변화보다는 익숙함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순간이 점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점점 소극적이 되고 주변에 우리를 자극하고 성장시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배우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칠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무언가를 배워보자. 그날 이후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고 나날이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축소하고 익숙한 것들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무미건조해집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성장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응원해주고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후의 삶이 지루해지는 것은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관계를 좁혀가고 있나요? 이제라도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느라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들은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든 감정을 사귀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막상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자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의지했던 관계들은 언제부터인가 느슨해져 있었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속에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에는 다시 따뜻한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 주는 사람,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족과 멀어졌을 때,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외로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에서 옵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과 미리 관계를 다져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나요?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현명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정리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가족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오래된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자식들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은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점 그의 주변에는 다시 따뜻한 관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상호적인 것이며 한쪽이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생활 패턴 속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 집중했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정작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은퇴를 하자 두 사람은 온종일 집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을까?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무심코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정말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나요? 혹시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믿음이 없다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쌓이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단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세 번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스스로의 존재를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받지 않는 삶. 그것은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책 속에서 만난 철학자나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접 만나는 사람이든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의미를 찾아 나가려는 자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관계를 정리하며 이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관계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가 변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역할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남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떤 선택이든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와 친구가 된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